이제 난타전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나한테 살려달라 했다. 대세론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 김종인 전 대표 얘기입니다. 이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이 좀 굳어지면서 반문, 그러니까 반문재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안 지사의 해명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저한테 분노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섭섭했어요. 어떻게 형님으로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분에게 약속한 거를 최소한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김종인 전 대표 떠날 때 뭐 토사구팽이다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그리고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해놓고 뭐 상법 개정안은 뭐 논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마 토사구팽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많이 보면은 굉장한 철학을 갖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일 때도 그런 걸 공유하는 사람만 모일 것 같지만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 더 미워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다 감정적인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겉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근데 결국은 이 대선판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든 어떤 방식이든 굉장히 전략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전략이 네, 그럼요. 김종인 전 대표나 뭐 박영선 의원이나 역시 그러니까 고리로 뭔가를 사람들을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문이라는 기치를 걸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그 품으로 계속 사람들을 품어 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계속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민영사님 유권자 입장, 유권자로서 봤을 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굵직한 영입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사람들도 또 굵직하고 계속 또 빠져나가고 거기서 또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토론회에서 다 대표급만 나가셨어요.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김종인 전부 다. 그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근데 나가고 나서 이제 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제 불찰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당 정치와 잘 안 맞아서 나가셨다고 하니까 또 혁신을 반대하신 분들이 당을 떠났다고 하니까 떠나신 분들이 또 한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그러면 그 대표급들이 다 나가셨는데 일 좀 하시겠다고 다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다 하나같이 또 하나씩 또 문제점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여기 안보 정책 불안하죠. 무슨 경제 정책 특별한 내용 없죠. 그다음에 일하시 민원장님. 제가 이제 그러니까 81만 명 일자리 같은 경우도 난타당했잖아요.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한테. 일테면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메꿔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 대세론은요, 무너지면 그냥 쉽게 무너져요.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해창 대세론이 40%를 넘고 할 적에 노무현 정몽준 26, 22%를 그렇게 뛰었는데요. 그게 갑절된 후보한테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까 홍준표 지사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해창 전 총재랑 같다, 뭐 이런 얘기라고. 아니, 그건 이제 현재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많이 듣는 거죠. 네, 실제로 저도 좀 질문에 보태면 사람이란 게 뭐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해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끝맺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끝맺음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는 좀 이 점을 염두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아야 되죠. 말로 주고 대로 받으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모양새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인 관계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사람들이 쌓여 나가고 또 좋은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이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거물급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인물들은 물론 이제 나름 이제 검증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나간 인물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근데 들어와요. 거물급을 품기가 원래 세상만사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더 많은 중량급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 중에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포용해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정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제1당이라고 하지만 과반 의석도 지금 확보 못한 상태에서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아마 일을 실제로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거물급 적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잘 추스려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 생각합니다.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그러니까, 떠나는 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정치적 계산대에 안 맞아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쌍방과실인가요? 쌍방과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 흔쾌히 사는데요. 모시는 분들 보십시오. 거물들 나름대로 모셔왔어요. 외교의 정세균 전 장관, 사회부 총리 한한상 총리, 그다음에 경제의 김광두, 그다음에 안보의 전인범 다 문제 있는 분 한두가 대소관에 그래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또 하나의 잡음 하나가 들리는데 뭐 마치 이미 정권을 잡은 듯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차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차원의 이제 새 정부 들으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구만요. 아니 그 찾아보세요. 어디 저 생각 틀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왜 그거 좀 준비해 주셔야지.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윤병세의 이 졸개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영부영 답변해요. 여기 국장님 다 사표 낼 거예요. 안차관이 똑같은 생각이면 전부 갈아치워야 돼요. 외교 없애야 됩니까? 정책 변화가 있을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끝나가는 판에 여러 가지 이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 앞에 어떤 말을 차관이 잘못했는지는 그것도 더 들어봐야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 말이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자, 법률가라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박근혜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바로 저거라고 해서 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 55일 남았는데 이미 줄 서라.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것은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벌써 점령군이다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 쪽에서 벌써 이미 정책이 바뀔 거니까 지금 있는 것 다 그냥 올스톱한 다음에 그때 되면은 뭐 영원히 있든 없든 간에 새로 오는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완전히 그냥 180도 표변해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지금 결국은 역사는 또 반복돼야 됩니까? 또 탄핵돼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무슨 청산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좀 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받아주시죠. 1등을 하는 주자가요. 1등을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여기 골 앞에 이제 딱 줄 있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근데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등을 하는 주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탄핵 국면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건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다른 국민들,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제는 뭔가 비전도 주지만 품을 좀 넓혀주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내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